너는 그 CPR을 뺏겼다는 말을 어제 할 수도 있었고 오늘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CPR 한번 불러봅시다. 아니 CPR이래, 미안해. 부교재부터 좀 불러봅시다. 스텝 1 말하는 건가? 아니요. 스텝 2요? 네. 스텝 1은 없어? 네. 스텝 2에서 200 뭐라고? 236. 236. 또 239. 239. 끝. 253. 253. 더 없으면 할게요. 어디 보자. 236부터 258. 자, 236부터 좀 봅시다. 236. 지금 문제에서 5 로그 x의 y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y의 x 플러스 4가 0에 대해서 8y의 5은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x, y가 둘 다 1보다 크대요. 뭐 진수 조건, 비조건을 만족한다는 소리겠지.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를 계산하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 역수관계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갖다가 그냥 잠깐 a라고 좀 두면요. 둬야겠다. 둬보면 저 식은 5a에다가 여기는 a분의 1에다가 플러스 4인 거니까 곱해주면은 5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a에다가 a에다가 여기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a 값은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x의 y라는 게 5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 이걸 로그를 읽어주면은 x의 이제 5분의 1승이 y인 경우도 있지만 x의 마이너스 1승이 y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 서두에 x랑 y가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말을 내가 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역수관계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해야 될 것은 x의 5분의 1승이 y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y 5승이 나왔으니까 얘를 5승을 때려서 x를 y의 5승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이 8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놈으로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얘를 위로 볼록 2차 함수처럼 관찰해주면 되고, 여기가 x가 4가 돼서 우리는 1부터 볼 거니까 여기 x 1부터,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4를 넣었을 때겠지. 그래서 32 빼기 16 해서 16을 최대값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39. 방정식 조놈을 푸시오 그랬어요. 난 이항할 거야. 왜냐면 여기 막 이런 숫자들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거든. 그치? 이항한 다음에 양변의 로그를 취해줬을 때 뭐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 취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로그 9에다가 곱하기 얘를 로그의 9x, 여기는 로그 2에다가 곱하기 로그 2x. 그러니까 이거 지금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한 번에 보일라나? 나는 로그 x를 잠깐 그냥 x라고 좀 치환을 해보면은 요 주어진 식이 로그 9, 이게 분배 법칙이 돼서 로그 9의 제곱에다가 로그 9의 x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로그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로그 2의 x 이렇게 있는 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결국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끼리 모아주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얘를 1로 넘기고 제곱을 절로 넘겨버리면 결국 합차 공식 따위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9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로그 2의 로그 9
x랑 같은 거니까 합체 공식을 갖다가 싹싹싹 지워주게 되면은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2 그게 x가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부반대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의 계산 결과가 얼마예요? 로그 9 18분의 1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x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로그 x였으니 x라는 건 18분의 1이겠군요. 숫자가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하지만 풀면 풀리네요. 뭐 안 되는 거 있어? 뭐야 254 글자가 승천어네. (5의 6x승과) (3의 2x승)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됐을 때 푸시오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해주자. 로그 뭐 할까요? 무슨 로그 취할래 사용아? 그럼 왜 그래? 로그 아무거나 취하면 되지? 삼각 로그 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난 이번에 삼각 로그 말고 그냥 밑이 5인 로그 취할래요. 밑이 5인 로그를 취해줄 거야. 그럼 여긴 6x고요. 여긴 2x에다가 곱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치? 나는 어차피 x끼리 묶을 거니까 이거 넘겨줄 거니까 이로 넘겨져 버리면 얘를 2x로 묶었을 때 3 마이너스 로그 5의 3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보이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x만 구할 거니까 뭐 계산을 좀 더 해보면 x에다가 여기를 6 마이너스 로그 5의 9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x값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로그 계산되잖아. 얘는 x에 괄호도 치지 말자 이제. x에다가 곱하기 얘는 로그 5에 얘는 5의 6승일 거니까 5의 6승 여기 9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0 이상이야. 그치? 근데 얘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이거 0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0 이상이란 거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2가 무조건 양수라는 거 빼박이지. 확인 가능해요. 이 진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거였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럼 이게 무조건 양수니까 곱했을 때 0 이상이라면 얘 역시도 어떻게 되면 돼요? 0 이상이면 끝나겠구나 하고 답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뭐 그래프로 봐도 간단하겠네. 258 8 미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래요. 자연수 n을 구하래요. 일단은 얘는 뭐 문제에서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로그들이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써보자고. 그럼 얘는 x제곱에다가 여기를 2 플러스 로그 3의 n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요것도 2를 이렇게 사이좋게 내려주면 로그 3의 n의 절대값이다 얘들아. 응? 그치? n제곱이니까 절대값인데 어차피 n이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절대값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n 이렇게 쓸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0 이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2랑 로그 3의 n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까 x 빼기 로그 2의 x 빼기 로그 3의 n이라는 것과 x 빼기 2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근이라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을 거거든. 로그 3의 n이랑 2라는 게 두 개가 보일 텐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일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케이스를 분류해 보면 되겠죠. 하나가 여기가 2고요. 하나 여기가 로그 3의 n인 경우를 먼저 한번 봐봅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0 이하를 만족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얘를 만족하는 x값 정수가 몇 개가 되래요? 정수가 4개가 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될 수 있는 건 2부터니까 2, 3, 4, 5가 돼야 되는 거지. 6은 안 돼야 되니까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로그 3의 n이라는 게 일단 6보다는 작아야 돼요. 6이 돼버리면 6도 세버리니까 안 되지. 맞니? 그리고 5보다는 일단 큰 건 맞는데 여긴 등호 들어가도 될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의 n 5승이 n 3의 6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저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도 있었겠지. 뒤집어진 거. 여기가 로그 3의 n이고 여기가 2인 것도 있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 여기다가 0, 여기다가 마이너스 같은 걸 넣어서 4개를 채워주고 마이너스 2가 바깥에 있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서 일단은 로그 3의 n이 2랑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차피 여기도 지금 다 색칠 들어가는 부등호 관계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로그 3의 n이 딱 마이너스 1이어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부터 세서 4개 되는 거니까 등호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기다려봐. 자, 그러니까 여기서 n을 구해 주시면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를 9분의 1, 여기를 n, 여기를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얘는 not 자연수야. 그러니까 여긴 볼 필요가 없고 이게 일단 정답이 될 거고 우리 아직 하나 안 본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아직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2랑 로그 3의 n이 둘이 어떨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같은 경우면 이렇게 중근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얘가 2면서 로그 3의 n인 것일 텐데 우리 0 이하인 거니까 꼴랑 얘 하나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x값이 하나밖에 안 등장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됐을까? 저기 숙제 안 하시면 잠깐 뭐 가지고 올게. 너도 그래도 스텝2는 좀 풀어줘라. 여기까지. 카톡 잘 보고. 가족이랑 밥 약속이 있다고 스티키를 써버리네.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자, 그럼 여기 스텝 2까지 끝났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CPR인데 그 CPR 야 없으면은 그럼 나 어떡하냐 이것도. 당황스럽네요. 소영아. 서연이는 CPR 얼마나 풀었어? 한번 볼까? 아니, 나한테 말을 했었어요. 지금 인쇄를 또 하러 가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로그함수를 목표고 지수함수까지? 아, 2문제씩? 아니요. 그 뒤에서 아니. 이게 안 돼 있는데? 아니 근데 거기 아니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앞에 거를 부교재 문제번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이거 CPR이지 하고 하기 시작해서 생각했어요. 이게 CPR이 그 내가 뭐 이제 서점에서 요번에 처음 쓰는 문제집이거든. 너 처음 봤지? 그래도 지금 처음 뭐 서점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녀봐. 학기 시작될 때마다. 근데 교재를 막 쌤 펴보면서 문제를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독특한 것들도 있고 조금 아이디어틱한 것들도 있고 역시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냥 상학함수나 얘기하자. 다 안 됐으니까. 준도를 빨리 끝내버리자. 사랑 뭐라고? 나 둘이는 안 먹어. 난 안 먹어. 서진이? 자, 삼각함수를 할 거야. 그 저번에 그 원까지 그랬던 거 기억하니? 혹시 접수했니? 그 복습했니? 안 했지? 나는 각변환 공식만 알 거야 이러고 안 했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일이 특이하게 딱 하나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삼각함수 활용. 이걸 봅시다. 그 각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웠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이거 하나만 좀 써줄게요. 독특한 성질 딱 이렇게 해서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딱 파이였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건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같아요. 요 위에 말이랑 밑에 말은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예요. 그런 말 써줘야 되나? 양수각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이게 돼요, 여러분. 그럴걸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 그린 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건데 원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위에만 그렸다고 쳐볼게요. 알파가 여기에요. 그리고 얘 대칭시킨 거. 얘를 베타라 그러면 대칭시켰으니까 여기가 알파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해서 y 값이 똑같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얼마가 되게요? X좌표니까 0이겠지. 이해돼요? 이걸 각변환 공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얘도 부호만 되겠지. 그치? 그럼 더하면 얼마게? 버그인가? 뭐지? 아니 탄젠트 알파면은 요 기울기 아니야? 탄젠트 베타면 요 기울기 아니야? 둘이 무슨 대칭이라고? y 대칭이라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반대면 뒷골 땡겨. 부호 반대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더하면 얼마 돼요? 0. 오이씨. 부호. 아니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내가 저러지나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것도 보여줘요. 알겠나요? 내가 간단하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인 거에 대해서만 독특한 성질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써본 거고요. 자, 이걸 아시고 나면은 이제 뭐 그 외에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굳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로 갑시다. 근데 저번에 그 탄젠트 곱이었나? 그거 뭐 맞다. 안 봤다. 쉬는 시간에 볼게. 지금 생각해 볼게. 사인, 탄젠트 곱 그거 말한 거지? 기울기 막 그거. 그래. 좋았어. 사인 x 그래프 그릴 줄 알죠? 0,0을 시작으로 이래서 만나야 돼. 지영쌤 부신다.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거 기억나시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러한 물결 모양의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쵸? 이걸 사인 그래프라고 그러고요. 이를 계속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니까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갑시다. 됐죠? 자, 그래서 파악할 것은 일단 최소값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기가 얼마다? 2파이라는 거. 괜찮나요? 그럼 이 주기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f의 x에다가 얘가 f의 x 플러스 2파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몇 칸 반복이라는 의미예요? 몇 칸이란 말 처음 들어보나? 그 2파이마다 반복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요. 2파이마다 반복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2파이마다 반복이면 그게 주기예요? 여기 보지 말고 날 봐봐. 2파이마다 반복되면 그게 주기야?
왜? 쌤은 왜 말을 못해? 내가 이거 왜 말을 못해? 쌤이 사인 그래프 좀만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마음 열어봐요. 그렇죠? 얘들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4파이를 하나로 봐도 괜찮지? 하나로 볼 수 있지? 그럼 4파이마다 반복된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4파이를 우리가 주기라 불러요? 아니죠. 주기는 뭐예요? 반복되는 것의 최소값이야. 반복되는 것의 최소값이야. 단위는 뭐 시간인지 뭐 길인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요 2파이마다 반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라는 말과 이 말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기가 2파이라는 건 반복되는 제일 짧은 게 2파이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에서, 이 하늘색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기는 2파이를 n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들아. 우리 옛날에 반에서 했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하루의 주기를 48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틀 있지, 그걸 하루라고 보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인류는 48시간마다 반복돼 라고 말했다고 쳐보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그 반복되는 것의 최소값을 잡아보면 몇 시간이야? 24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8시간을 나누기 얼마? 2한 결과예요. 됐나요? 또 어떤 정신 나온다고 하면 72시간을 주기를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죠.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3 해주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이 주기란 말 아니야.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주기를 구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주기를 구하려면은 무슨 수로 나눠라? 자연수로 나눠라. 알겠니? 그래서 자연수가 1이면 진짜로 주기가 2파인 거고, 자연수가 2면 2분의 2파인 거니까 주기는 파이였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표현은요, 절대로 주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2파이마다 반복이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식이었더라.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할 거다? 그 반복되는 것을 자연수 n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 n은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얼마인지는 문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어쨌든 주기가 2파이예요. 주기가 2파이예요. 됐습니까? 특징을 여기서 좀 잡아볼까? 원점 대칭이지. 그치? 여기다 쓸게, 얘들아, 그냥. 원점 대칭이에요. 나 이 함수를 얘들아, 편의상 그냥 hx라고 좀 써볼게요. 자,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h의 x라는 것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라는 게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서영아, 졸리면 일어나. 너 캐러멜을 주고 왜 이렇게 영혼이 나갔어? 됐어요? hx가 마이너스 hx다. 이거 마이너스 잘 안 보일라나? 마이너스 1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우리 뭐로도 볼 수 있냐면 파이 콤마 0 대칭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삼각함수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대칭 투성이라서 대칭 관계만 잘 파악하고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파이 콤마 0 대칭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h의 x랑 h의 2파이 빼기 x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표현이 얘예요. 자, 다시 얘들아,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대칭이란 걸 통해서 요식을 써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식이 나왔을 때 왼쪽으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에 오른쪽 걸 줄 거니까 항상. 알겠니? 한국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것으로 왼쪽 게 해석이 되냐라고만 잘 봐주면 된다. 자, 근데 이게 파이 콤마 0만 있는 게 아니라 2파이 콤마 0이란 것도 있고요. 그쵸? 3파이 콤마 0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넘어가서 n파이 콤마 0도 있겠죠. 마이너스 파이 콤마 0, 마이너스 2파이 콤마 0,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요, 이렇게 써도 괜찮나?
n파이 콤마 0대칭 써도 괜찮니?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마이너스 h의 x가 h의 2n파이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소영이 너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지? 둘이 같다. 근데 더했는데 x 사라진다. 대칭성. 앞에 부호가 플러스다. 같다. 그러면 선대칭. 다르다. 점대칭. 그럼 어떤 선이냐 어떤 점이냐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넌 진짜 많이 했어. 특강 때도 했어. 혹시 서연이 이거 다 읽을 수 있니? 오케이.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네 잘못이야. 몇 번... 자, 점대칭이 끝났고요. 이제 선대칭으로 갈 거예요. 선대칭이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x는 2분의 파이라는 선대칭이다라는 말을 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괜찮아? 안 괜찮아? 오, 그래. 너 서연이가 살렸다. 자, 이런 건데요. 나는 그 대칭성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 자, 이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대칭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건데요. 보통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야 f의 x랑 이런 표현이랑 이런 표현이랑 이런 표현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써볼게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요 f 함수가 a마다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 숫자에서 a만큼 더한 곳에서의 함수값과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랑 a만큼 떨어졌을 때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a만큼의 간격을 뜨르르르 가도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주기는 얼마야? n분의 a야. 알겠니? 주기는 n분의 a예요.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얘는요. x는 2분의 a라는 선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선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선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증명 이따 해줄게. 일단은. 자, 그리고 얘는요. f는 2분의 a, 0이라는 점 대칭입니다. 자, 일단 외우는 것부터 알려줄게. 얘들아, 외우는 것부터. 외우는 것부터. 어쨌든 뭔가 f라고 표현된 어떠한 함수가 양쪽으로 퍼져서 둘이 같다라고 나타내지고 있지. 같다라고 나타내졌을 때 우리는 뭐부터 판단할 거냐면 요 안에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더해 볼 거예요. 더해 보시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더하시거나 그러면 x랑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사라지거든, x가. 근데 여기는 x가 어떻게 돼? 안 사라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요, 저 둘이 더했을 때 x가 안 사라져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주기성처럼 해석해 줄 거야. 그러니까 반복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야. 주기성이라고 해석해 줄 거야. 그럼 얼마만큼 반복된다? 뒤에 있는 숫자 a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 됩니까? 만약에 여기 x 빼기 3이면 마이너스 3만큼 반복이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3. 생각보다 그러네. 얘는 x에다 뭘 넣든지 간에 x에다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x에다 넣어서 빼기니까 왼쪽으로 3칸 갔을 때 함수값인 거잖아. 그게 같은 거니까 결국 몇 칸 반복이란 소리야? 3칸 반복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그냥 그 절대값으로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표현 정정하진 않을게 그냥. 됐죠? 자, 합했을 때 x가 사라져요. x가 사라지면 쟤는 주기성, 그러니까 반복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니까 체크할 거고요. 여기 두 개는요, 합했을 때 어떻게 돼요? x가 사라지죠. 그쵸? 이러면 무조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대칭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성이요? 대칭성이요. 근데 그 대칭성에는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이 있지? 그치. 저 대칭성에는 크게 두 가지. 선대칭, 점대칭.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둘 다 더했을 때 x가 사라지긴 하는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점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판단하는 게 요 앞에 있는 요 부호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 플러스고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나? 이렇게 같이 덧댈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대칭은요. 그 함수 앞에 부호가 같을 때를 얘기하고요. 그 위에 두 번째 거지. 둘 다 플러스 부호죠? 같은 겁니다. 같을 때 선대칭이고요. 점대칭은 함수 앞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일 때. 반대일 때 우리는 점대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겠지, 마지막. 선대칭이면 도대체 어떤 선인데, 점대칭이면 그 점이 누군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대칭부터 봅시다. 선대칭은요, x값 해놓고 뭐 할 거냐면, 더한 것의 반띵이야. 더했지? 절반 나눠. 얼마야? 2분의 a야. 그래서 x는 2분의 a라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이에요. 그리고 요 점대칭에 대해서도 당연히 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x좌표와 y좌표가 제시될 거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요. x좌표는요. 합한 것 나누기 얼마? 2한 게 바로 x좌표가 돼요. 바로 x좌표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놈이 좀 중요한데 얘들아. 이 뒤에 있는 놈이 나머지 상수 나누기 2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얘들아. 점대칭인 거니까 지금 우리 세 번째 식에서 유효한 말일 거야. 자, x끼리 사라졌으니까 대칭성. 부호가 둘이 반대니까 점대칭이야. 그러면은 x좌표는 둘이 더한 거의 반띵이니까 2분의 a인데 요 y좌표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뭐라 썼냐면 나머지 상수 나누기 이랬지. 나머지 상수 나누기 2라고 써져 있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있는 쪽 있지.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거든. 내 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요 마이너스 있는 쪽 뒤에 보시면 지금 상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상수가 지금 얼마인 거야? 0인 거예요. 다시 어디 쪽에 있는 상수야? 마이너스 쪽에 있는 상수야. 얘는요 마이너스 쪽의 상수를 생각해야 돼요. 얘 필수예요. 알겠나요? 플러스 쪽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얘가 뭔 소리게요? 이렇게까지 굳이 낼 이유는 없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 주기성이에요? 대칭성이에요? 그거부터 얘기해보세요. 시연이는? 대칭이죠. x 사라지죠? 네, 대칭성이에요. 그럼 선인지 점인지 볼 거야. 선이야, 점이야? 점이죠. 하나는 f 앞에 부호가 여기 플러스고요. 하나는 여기 f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점이에요. 그럼 어떤 점인지를 확인할 거야. 더하고서 반띵할 겁니다. 더해 주셔서 반띵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그치? 그 다음 어떤 y 값이 나와? 상수, 그 나머지 상수의 절반띵을 쓸 건데 그 상수가 어디 있는 상수? 마이너스 쪽에 있는 상수. 그러니까 요 4 마이너스 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어떤 문제는 분명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낚시질을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나 쟤나 똑같은 말이긴 하잖아. 그치? 그 숫자 4를 우변으로 넘겼냐 좌변에 냈었냐 그 차이인데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너네 이거 나중에 점대칭 쓸 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절반에서 이거 점대칭이라고 잘못 해석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커진다고. 알아듣겠니? 태연이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어. 그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네. 오른쪽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쵸.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을 텐데. 그쵸? 그럼 이렇게 넘길 거니까. 똑같아요. 좋아요. 이런 거 이게 비판적 사고 방식. 좋아요. 옛날에 틀렸던 게 기억이 났어요. 누가? 깜짝이야, 내가. 나도 틀리지. 됐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혹시 궁금해? 같이 볼까요? 볼까요, 말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봐요? 이건 지울게. 보기 알려만 주고. 뭐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얘가 x는 a야.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x는 a에 대해서 내가 대칭인 함수를 그린 거거든. 그럼 여기서 x만큼 양쪽으로 가주면 얘는 a 플러스 x라는 게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요? a 마이너스 x라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를 갖다가 이름을 f라고 잠깐 둬보면 여기 함수 값은요 f의 a 플러스 x라는 함수 값을 갖게 될 거고 여기는 f의 누가 나와요? a 마이너스 x라는 함수 값을 갖게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애초에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깔고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내려온 거랑 요 내려온 게 같으므로 요 값과 요 값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요 x라는 값을 즉 요 간격을 넓히면 x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치? 좁히면 가는 거니까 여전히 이 값과 이 표현은요 이 값은요 서로 같다라는 게 일맥상통하는 거 괜찮니? 그러니까 a 빼기 x라는 것과 f의 a 플러스 x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대칭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거를 뭐 원리를 알고 풀면 당연히 좋지. 근데 우리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걸 증명을 해야만 뭔가를 이해하는 사고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암기부터 지른 거야. 자, 그럼 이제 점대칭으로 가볼까요? 우리 점대칭인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 같은 거 있었어요. 그쵸? 요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내가 얘를 대충 f는 fx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얘를 한 번 했을 거야. a고 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 점은 지금 a, b인 거 맞나요? 그쵸? 내가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릴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렇게 선 그렸을 때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이 삼각형 뭐예요? 합동이죠?
합동이죠? 네, 마음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합동이니까 요 밑에 길이랑 여기 위 길이가 같을 거고요. 요 높이랑 요 높이도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 간격을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x라고 한번 잡아보시면요. 여기는 저 x 값이 a 플러스 x죠. 그쵸? 여기도 x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x 되니? 그럼 함수 값이 여기는 f의 a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는요 f의 a 플러스 x죠. 그러니까 요 대칭인 것에 대해서 요 함수 값과 이 함수 값을 갖다가 내가 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정중앙이 누구라고 쓸 수 있어? b라고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정중앙이 b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f의 a 플러스 x와 f의 a 마이너스 x를 더하고 절반을 갖다가 나눠줄 거야. 그래주면 누가 나와요? b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2를 갖다가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 2b라는 거. 괜찮니? 그리고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른쪽 넘길 거야. 나는 이렇게 넘겨볼게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아까 강요했던 얘기가 나와요. 안에 것끼리 더하니까 x가 사라지는구나. 대칭성이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점대칭이군. 그럼 더해볼까? 반띵하니까 a 나오죠? 그래서 a 콤마라는 점 찾은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 뒤에 상수를 뭔 띵해요? 반띵해 주니까 2b를 반띵하니까 b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반띵 같은 게 왜 나오는지 알겠지? 느낌이. 이게 결국 평균 얘랑 얘의 y 값의 평균을 잰 거라서 그래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저렇게 했었구나라고 뭐 기억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개쩐다 평균이었네 막 이러진 않잖아 지금. 그치? 보면 이런 거 합동이라는 거 자명하죠? 그쵸?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이걸 증명을 뭐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식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다는 거 됐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봐봐요. 사인 함수가 있어요. 사인 함수가 있어요. 납득되니? 빨리 해석해봐. 선대칭이랑 점대칭 써놨잖아 내가. 빨리 해석되는지 확인해봐. 서영아 너도 빨리. 괜찮나요? 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내가 여기서 직선 하나만 좀 그릴 건데 어떤 직선을 그릴 거냐면 파이 콤마 0을 지나는 직선 하나만 그릴게요. 대충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랑 여기 함수값 더하면 얼마 돼요? 0 되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시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맞곡지각으로 똑같지? 그치? 그리고 이거 점대칭이지 얘들아. 점대칭이니까 180도 회전이지. 자, 잘 생각해. 직선도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180도 회전인 도형이야. 근데 사인 그래프도 파이 콤마 0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지. 그럼 지금 곡선에서 요만큼 느낌과 저만큼 느낌은 180도 회전시켜주면 일치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보라색 길이랑 여기서부터 보라색 길이도 어때요? 같아요. 높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도형은 합동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니? 됐어? 이 직선의 기울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기울기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직선이라는 것은 그 직선 위에서 어떤 점을 찍더라도 무조건 180도 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의 대칭점을 지났다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사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대칭점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거를 그리게 된다면 이거는 뭐 개떡 같은 성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나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얘는 두 개 지금 합동이다.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이라고 써놓을 거야. 자, 이 정도만 봐놓고요. 코사인 그래프도 쉬우니까 같이 볼까요? 이거 똑같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2파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최대값, 최소값 얘기 안 할게. 얘들아, 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주기 얘기도 더 이상 굳이 여기서 했던 똑같은 얘기들을 하진 않을게요.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대칭이 좀 바뀌죠. 얘는 2분의 파이, 0, 2분의 3파이, 0 등등등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읽는 법 알려줬으니까 얘들아, 어차피 시험 문제에 뭔가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는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얘는 지금 대칭선, 그러니까 선대칭이라는 게 x는 0, 다시 말해서 y축에 대한 대칭도 있을 것이고, x는 파이, x는 2파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대칭이라는 내용을 같이 좀 올려줄 수가 있겠다. 그쵸?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칭선 같은 거나 그려보시면 뭘 그릴까? 무슨 거나 그릴까요? 에이씨, 안 만나잖아. 똑같이 이거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리시면요. 똑같은 얘기겠지, 얘들아? 얘랑 무슨 관계예요? 합동 관계가 될 거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떠지? 내가 여기다가 흰색 선 하나 딱 그렸어. 얘는 x축의 평행이에요. 그러시면 얘들아, 이 대칭에 대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잘 보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삼각 방정식 풀 때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딱히 볼 게 크게 없어요. 반복된다라는 것, 선대칭과 점대칭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걸 잘 읽자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됐습니까? 네,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다 알 거니까 탄젠트도 같이 그려버리고 합시다.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거 무슨 선이더라? 간지러워. 점근선이죠? 왜 이러지? 간지러워. 참을 수 없어. 뭔지 알지? 2분의 파이 2분의 마이너스 파이.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걸요. 에이씨.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기억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색다른 게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나오거든. 점근선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탄젠트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 점근선이 이쪽에서도 점근선이 생기고 이쪽에서도 점근선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나도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인 것만 생각해. 됐어? 자, 처음 거 점근선 누구야? 오른쪽이지.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주기가 얼마야 지금? 파이지. 그러니까 점근선은요, 처음에 있던 2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더할 때마다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n파이.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 얘들아 왜 나오냐면 문제에서 준다. 문제에서 그래프를, 탄젠트 그래프를 뭐 이상하게 줘요.
뭐 평행이동도 심지어 시켜. 막 이런 데로 가 있어. 그리고 점근선이 막 이렇게 애매한 데 들어있고 막 이렇게 가 있어요. 선텐트 그래프가. 이래 놓고 막 점근선 식에 대해서 뭘 줘놓고 막 뭘 구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한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른쪽 볼 거면 오른쪽만 잘 조지세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한쪽만 바라보자 라는 것이었고, 점근선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얘들아 조금 독특한 게 정의역이라는 게 없죠? 아니, 뭘 없어. 정의역에서 빠지는 원소가 있어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정의역에서 빠지죠. 그쵸? 그런 거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얘들아 이 함수 증가함수인가? 이 함수 증가하니? 아니에요. 증가하니 감소했는데요. 그쵸? 아니에요. 여기서는 증가라는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도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죠. 그쵸? 얘도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할 거 아닙니다. 자, 이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점대칭 얘기 좀 해볼까요? 점대칭. 됐니? 0,0, 파이, 0, 2파이, 0, 마이너스 파이, 0 다 점대칭일 거예요. 선대칭은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겠다. 응?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인가?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이려면은 이거 접으면은 포개어져야 되잖아. 안 포개지는디? 대칭선 없어요. 선대칭의 성질이 없습니다. 왜 있어? 어디 포개져? 안 돼. 안 포개져. 어떻게 저보다 안 포개져요? 알겠나요? 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선 특이하게 대칭선, 선대칭이라는 게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상악함수 그래프 이제 이 변태같이 이동을 좀 시켜보자고. 그리고 몇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치환 얘기도 좀 해야겠다 했다. 네, 저 할게요. 상악함수 그래프 그리는 내용을 좀 할 건데요. y는 다 한 번씩 배웠으니까 a sin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a cosine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던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저 상태로 보지 않죠?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b부터 묶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주어진 식을요 무조건이에요.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라고 해석해 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좀 확인 좀 해봅시다. y는 3에다가 sin 여기 2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빼기라고 할까? 빼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y는 3 사인에다가 2로 묶어서 x 빼기 4분의 파이 되십니까?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 어떤 것부터 그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어떻게 배웠어? 저 뒤에 친구는 아마
내가 알려준 대로 까먹었을 거야. 아, 그래서. 세제체수 그린다 그러면 한 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야. 그릴 때, 누구부터 해석할 거냐면, D부터야. D를 갖다가, D를 갖다가 해석해 줄 거고, 두 번째가 A를 갖다 해석해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C를 갖다가 해석해 줄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B 해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D, A, C, B라는 것은 D, A, 그리고 C라는 것은 사실 여기가 C가, 이쪽이 C거든. 그치? 그러니까 약간 B랑 엮여져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B, C를 같이 이제 볼 건데, 봐. 난 얘부터 해석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Y축으로 한 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그릴 거냐면, 얘부터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몇 배 되어 있으니까? 3배니까 원래 1이랑 마이너스 1 한 칸인데 얘를 3칸으로 줄인 거, 3칸으로 늘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칸 올라가요? 위로 3칸. 맞니? 그리고 아래로 3칸 올라갈 거니까 여기다가 위로 3칸 올라간 거 얼마? 그리시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왜요, 여러분? 왜 무섭게? 플러스 3. 어? 이거 마이너스 1이었었지?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릴 거야. 자, 1 해석했고 3도 해석했어. 자, 이제 누구 해석할 거냐면 C 해석하는데 이 C가 뭐냐면 이 4분의 파이거든, 여기서. 그치? 그럼 얘는 X, 원래 sin X 같은 거였는데 X 대신에 X 빼기 4분의 파이니까 무슨 축 이동한 거예요? X축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작점을 하나 그냥 좀 찍어. 여기를 갖다가 내가 대충 X를 4분의 파이라고 해줄 거야. 됐어? 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지막에 있는 B, 이게 B잖아. 얘가 지금 주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 주기 얼마예요 지금?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 파이 되게 그려주면 돼. 대충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갖다가 주기가 파이니까 얘를 4분의 5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선생님 그럼 X축이랑 Y축은 어디 있을 건데요?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요쯤에 X축이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 Y축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4분의 파이니까요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가면 될 거야. 그치? 그럼 걔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이거 봐봐요. 4분의 5파이죠. 4분의 파이죠. 주기가 지금 파이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주기가 얼마인 거야? 2분의 파이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네. 그러면 난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갈 거면 왼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에서는 최대값 찍잖아. 왼쪽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 찍을 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축이게요? Y축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이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지금 얘는 쌤이 그래프를 식을 썼을 때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간 주기 지금 4분의 파이만큼 내려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Y축이랑 딱 만나니까 아주 이상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이 최소값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쌤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냐 최소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될 거야. 자, 나 여기서 용어 정리 좀 할게 얘들아. 원래 이 함수는요 태생이 얘였다가
얘로 바뀌었다가 얘로 바뀌었다가 지금 주기를 바꿨고 평행 이동한 것도 보이죠? 그랬다가 위아래로 3칸 진폭을 갖다가 이렇게 진폭이란 말 지금도 쓰나? 그 진폭 파장 아무튼 몰라 폭 늘렸다가 마지막에 뭐까지 하는 거예요? Y축 평행 이동까지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에서만큼은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 하니까 나중에 한 칸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불러. 그냥 원래 X축의 역할을 한 칸 올렸으니까 누가 해주는 거야? Y는 1이 해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요 1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의 X축이라고 나는 불러요. 그냥 마음속에서 가상의 X축.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에서 가상의 X축 하나 잡아놓으면 그놈을 기준으로 우와우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가상의 X축 하나 잡아놓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상의 X축의 기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D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만큼은. 알겠니? 무슨 말인지? 함수식을 해석을 할 때는 사실 뭐부터 보든 상관이 없어. 함수식을 해석을 할 때는 결국 뭐 A부터 보든 B부터 보든 C부터 보든 D부터 보든 뭐부터 보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보면은 파악이 되니까. 하지만 그릴 때만큼은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인 저 D 이 문제에선 1 요 놈부터 꼭 생각을 하고 가상의 X축을 잡고 위로 아래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하자고. 알겠니? 어려운 걸 한번 내볼게. 그려봐. 그려봐.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데? 맞아요. 구경 좀. 근데 예상으로 나온 거라서 실제 등급이랑 다르던데요. 그냥 객관식만. 객관식만 한 거야? 네? 객관식만 했다고? 아니, 실만 했다고요. 어? 아니, 이거 학교에서 예상으로 나오는 성적표거든요. 근데 EBS 확인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그건 EBS도 그렇고 메가도 그렇고 다 다르니까. 나쁜 문제.
거의 지금쯤이면 이제 그렸어야 되긴 해. 착한 말. 아이씨가 어떻게 착한 말이야. 해볼까? 나랑 같이 해볼까요? 가상의 X축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인 건 빼박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y는 3, y는 마이너스 1.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X축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였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뒤집힌 거지 애초에. 그치? 그러니까 난 몰라 하고 대충 여기서부터 그릴까요? 대충 이렇게 뒤집힌 것부터 그리자. 이거 대칭처럼 그려야 되는데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확인을 좀 해봐야지. 일단 얘는요, 여기서 나는 지금 해석한 게 이제 1이랑 마이너스 2까지만 해석을 한 거고, 여기 뒤에 4분의 파이를 바라볼 건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애시당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에 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코사인은 여기 마이너스 1 붙어 있잖아. 그치? 자, 아까 설명했어요. 코사인은 무슨 대칭이지? 선에 대해서? y축 대칭이지.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값이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코사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나 마이너스가 없으나 어때요? 당연히 같겠죠. 됐니? 그럼 해석도 가능하겠네. 얘는 그냥 코사인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4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코사인에서 기준을 잡았던 요 놈을 그냥 4분의 파이라고 놓고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죠? 마지막 주기 관찰했더니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얘는 주기가 그냥 2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파이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가 x가 4분의 9파이일 거고요. 그러면 절반 주기는 그냥 파이일 거고 이렇게 했을 때가 2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4분의 파이만큼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가지게 되면 여기가 2분의 파이만큼 간격이라며. 그치? 근데 여기는 4분의 파이만큼만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니까 딱 중간 정도만 가주면 여기에 y축이 등장하겠구나. 이해가 됐나요? 네. 그리고 x축을 그릴 거예요. 얘랑 얘랑 정중앙이겠죠? 그쵸? 그럼 정중앙을 대충 이렇게 막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그래프 손으로 그린 거잖아. 그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정확한 x축을 찾기 위해서 여기 이미 x는 0이라는 거 들어갈 수 있잖아. 그쵸? 대입 좀 해볼까요? 0을 넣어보세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네 마음대로 넣어요. 그다음에 여기 넣을게요. 코사인 4분의 파이야. 2분의 루트 2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뒤에 1을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인 거 보여요? 됐나요? 소연이 지금 안 된다.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뭐 역시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요. 네. 근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45도잖아요. 4분의 45도는 2분의 루트가 맞구나. 네. 근데 누나야, 4분의 파이는 45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예요.
이게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핵심은 이게 음수라는 거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라고요? 여기 함수 값이 음수예요. 근데 우리 지금 x축 0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괜찮겠니?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네버 에버 지장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축을 갖다가 마지막에 설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디테일 있게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만 하면 너무 서운하시니까 탄젠트도 한번 그지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네. 저 상황에서 사인 그래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그 예시에서요. 저기서 저런 사인 그래프? 네. 아, 이렇게 막 마이너스 있는 거? 네. 아, 그래. 불러줘, 숫자 한번 불러봐. 아니 그냥 저기서 사인. 저것만? 그래. 사인 그래프로 그렸어요. 앞물 아주 잘났어요. 자, 이거 그러면 이제 나 마이너스 일단 묶어. 됐지?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뺄 수 있죠. 사인은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기함수지. 원점 대칭이지. 아까 원점 대칭에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거라고 썼었어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던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걸 들여올 수도 있어요. 이게 기함수의 성질, 0,0 대칭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던지시면 y는 결국 2 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 플러스 1을 그려달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한결 수월해졌죠? 그치? 저기 왜 저러는 거야? 저기 고3이라 그래. 저 힘들어서 그래, 쟤네들 지금. 자, 여기 1이고요. 여기 두 칸. 빨리 제껴요. 삐뚤어마뚤어. 제껴주시면 여기가 이제 x가 평행 이동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3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고서 이제 x축, y축을 똑같이 찾아주면 되겠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왼쪽이겠네. 찾아봅시다. 이게 지금 주기가 또 마찬가지로 이게 파이 여기니까 이런데 이제 y축이 있었겠다. 그치? 그리고 x축은요. 뭐 이거 0 넣어볼까요? 0 넣어주면 마이너스 분이 음수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겠네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나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상의 x축이라는 말도 좀 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리가 아프냐? 아까 여기서도 요거 딱 찾았을 때 이 그래프를 주기에 대해서 절반도 자르고 또 절반도 잘랐던 거 기억나죠? 하나의 주기가 이거지? 가상의 x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가상의 x축. 이게 하나의 주기지. 하나의 주기를 절반한 요 놈을 나는 그냥 반주기라 부를게. 실제로 있는 용어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대학생 때부터, 학교생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반주기. 더 절반 나눠주면 이걸 무슨 주기라 그러면 될까? 4분의 1 주기.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우리 4분의 그 원을 갖다가 90도 부채꼴로 자르면 그것도 4분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 주기. 뭐 괜찮겠니? 표준어는 아닌 것 같아. 4분의 1 주기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관찰을 좀 잘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놈 같은 거를 4분의 1 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얘들아, 4분의 1 쓸 때 꼭 저렇게 쓰는 거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면 꼭 못 배운 인간들이 이렇게 쓰더라. 4분의 1. 너넨 그러지 마. 이거는 뭐야? 4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근선이 등장하는 탄젠트로 가볼 시간이에요. 본질은 훼손하지 말자. 2 탄젠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1 해볼게요. 그리셔요.
그리시고 점근선도 찾아보세요.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그리시고 점근선도 찾으세요. 그려지셨나요? 자신이 있을까? 나랑 같이 해봅시다. 기본 세팅 끝. 그리자. 1. 이건 사실 2배를 한 건 탄젠트에서 중요하지 않지. 그치?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내려갈 뿐이야. 그치? 확실한 건 마이너스 2는 중요한 거니까 대충 찍어주시고 3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로 평행 이동해서 얘를 x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찍으면서 원래 탄젠트는 이렇게 그리는 건데 뒤집어졌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됐어요? 됐어요? 이 주기 얼마야? 주기가 파이지. 그럼 이게 반주기, 이게 반주기 되니? 그럼 여기서 반주기 2분의 파이만큼 가주면 얘는 6분의 파이 돼요. 오케이. 그럼 찾았다. 얘랑 얘 사이에 y축이 있었겠군. 그쵸? y축 그려. 몰라. 냅다 그려. y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y축 그렸으니까 x에다 0 넣어서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x에다 0 넣으시면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2루트 3에다가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수예요. 괜찮나요? 이 값이 음수라고. 그러니까 x축은 당연히 요 위에 있겠지. 그래서 요 음수랑 요 1이랑 사이 한 이쯤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게 됩니까? 네. 그리고 그래프가 똑같이 또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 주기가 넘어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자, 점근선 찾아보도록 합시다. 점근선이요. 내가 제일 처음에 찾은 점근선이 누구니? X는 점근선 누구예요? X는 6분의 파이죠?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갖고 6분의 파이야. 근데 그게 주기 파이마다 반복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n 파이. n은 정수요. 이렇게 써주면 점근선까지 완벽하게. 맞았니? 이거 잘 그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거 하시고요. 사진 찍으시고요. 마지막 내용 딱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됐니?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내용이. 이게 시험 범위가 요거도 그래프가 범위인데 활용 전까지라 하셨니? 그러니까 활용 전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프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중요한데 내가 그냥 그 월급에 오는 애들한테 그 교과서 가져오라고 시킬게.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들어봐요.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삼각함수 최대, 최소예요. 이거는 얘들아 문제 푸는 게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서요. 두 가지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 1번 이러면 뭔가 절차 같잖아. 동그라미요. 만약에 그래프 그리기가 쉬우면 그냥 그려서 최대, 최소 찾으면 됩니다. 이게 얘들아 뭔 소리냐면 최대값을 찾으세요,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소리는 결국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값, 제일 아래에 있는 값 찾으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갖다가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당연히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이제 1, 2, 3차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 다항함수 1차, 2차 함수 말하는 거야. 다항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멀티가 안 되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리 함수, 유리 함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이용할 거냐면 치환을 이용하여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뭘 그래프야? 그릴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해 줄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식이 나오시면 치환해서 볼 거예요. 얘를 이제 이렇게 쓰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대충 본 적이 있기는 할 거야. 이제 뭐냐면 이런 거거든.
손목 아파라. y는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해놓고 이놈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럼 얘는 일단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리기가 쉽나요? 저도 못 그리죠, 우리 같이.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못 그리니까 밑에 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꿀 거예요. 사인 제곱을 여기 있었던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인 것이니까 사인 제곱을 갖다가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코사인 x가 공통이라서 우리는 공통일 때 이렇게 치환을 하곤 하거든. 괜찮니? 근데 치환할 때 내가 반드시 무슨 위를 조심하라 그랬죠? 범위를 갖다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코사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요. 얘는요,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이 코사인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이제 t축이 될 거거든. 이 그래프. 근데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래요? 0부터 파이 여기까지 보는 거지. 그럼 t 값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밖에 안 돼요?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인 거 되니? 그러니까 요놈의 t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라고 써놓고 저 주어진 식을 바꿔갑니다.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 땅땅 하니까 플러스 8이에요. 근데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여기서의 최대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래프로 식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위로 블록인 거 그려주시고 대칭축을 찾아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네. 근데 우리는 t 값을 갖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바라볼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있을 거고요. 1은 이런 데 있었겠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를 갖는 곳은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여기가 마1 풀 3 풀 8 이게 10.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될 거고 이걸 넣어준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1을 넣어줄 거니까 4겠네요. 4. 그쵸?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면 그 어려운 이유가 보통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섞여 있으면 그거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 아니면 얘를 써야 돼요. 수학 1에서는요. 수학 1에서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미적분 가서 배워요 나중에. 그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좋게끔 봐줘야 돼. 그러면 이 첫 번째 식보다 이 두 번째 식이 좋다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왜 좋다라고 말하냐면 공통이 보이니까. 맞니? 네, 그래요.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있겠지? 최대 최소는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뭘 자꾸 가? 답을 불러볼까요? 첫 번째 274죠. 274번에 몇 번? 5번.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리고 288번에 3번. 301번에 5번. 311번에 1번. 324번에 2번. 324 2번. 그리고 333번에 2번.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나? 355번에 3분의 100파이 빼기 25 루트 3. 잠깐만요. 네.
분수가 3분의 100파이 그리고 빼기 25 루트 3. 그 다음 369번에 4번. 끝. 자, 다 봐야 되나요? 아까 그 맞은 문제 빼고요. 거의 다 봐야 돼요? 많이 어려웠구나. 그래요. 일단 274. 자, 274.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x좌표가 양수인 점 p에 대해서 동경을 하나 잡았대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건 대충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x좌표가 양수인 곳에 대해서 p를 하나 잡아가지고 p를 하나 잡아서 원점 O에서 연결해서 동경을 하나 이렇게 잡았대요. 이해됩니까? 이 그림을 그렸어야지.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를 갖다가 세타 이렇게 나타내고 싶나 봐요. 각의 크기를 세타래요. 나타내는 동경과 각의 크기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랑 어떻다는 거야? 결국 같다라는 거지. 맞니 얘들아? 네, 결국 같대요. 야, 그럼 결국 봐봐. 딴 거 없이 표현할 필요 없이 얘를 나타내는 게 세타임과 동시에 몇 세타도 있다는 소리예요? 7세타도 있다는 소리지. 그럼 7세타를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여러 번 돈 다음에 실제 눈에 보이는 각을 알파로 두면 알파만큼 가는 거고요. 이 세타라는 각도요. 이 n2파이만큼 빙글빙글 돌고 알파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동경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나는 우리 둘이 빼줄 거니까 6세타라는 결과가 얘 빼기 1이니까 이거 n으로 퉁쳐서 2n파이 괜찮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될 저 세타라는 것은요. 6으로 나눠서 3분의 n파이 이런 식이 될 거야. 괜찮니 얘들아? 됐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지금 세타가 0부터 2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0부터 2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요. 이게 있어 없어? 없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알파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n에다가 0부터 1, 2, 3, 4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을 텐데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했으므로 1, 2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들아 이 세타는요. 몇 사분면으로 잡혀 있어요? 1사분면이지. 그럼 이거 n에다가 2 넣을 수 있니? n에다 2 넣어버리면 숫자가 90도보다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세타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3분의 파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였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 p라는 점의 x좌표, 요 놈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직선, OP라는 직선을 갖다가 하나 만드시면 y는 3분의 파이가 각이니까 실제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기울기가 되어서 이러한 직선이었겠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은 y는 x 플러스 1이니까 둘이 교점 구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교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할 거니까 루트 3 빼기 2의 x가 우변의 1. 그래서 x 값은 루트 3 빼기 1분의 1이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값 구했어요. (288이) 뒤에 있는 거 301보다 조금 더 어색할 수 있는 거니까 얘만 풀게요. 자, 문제에서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인데요.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쓸 건데 내가 그때 기억나지? 이거 대칭 쓸 거니까 뭐 이런 데다 동경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 내가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대칭이니까 수축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 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요 알파가 나타내는 거랑 베타가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식을 써야 될 테니까 내가 얘를 2n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지고 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걸 살포시 세타라고 해도 괜찮나? 살포시 세타라고 하시면 이게 알파가 나타내는 각이죠. 그치?
이상한가요? 여기는요. 바퀴수를 하시고 얘는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이게 이제 세타일 거니까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세타만큼 빡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둘을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을 갖다 둘이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그러니까 둘이 합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게 2n 파이에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2분의 3파이로 표현이 됩니다. 이 됐어요? 저 N1이랑 N2는 어디 갔어요? 더해서 어차피 n1 더하기 n2는 어차피 정수잖아. 그래서 그냥 n으로 퉁친 거. 괜찮니?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지금 더한 거구나. 근데 문제에서 그 더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했으니까 우리 어차피 요 n 값은 정수이므로 n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2분의 3파이라는 게 하나 나올 것이고 1을 넣어보면은 2파이 더하는 거니까 2분의 7파이 2분의 뭐 11파이 뭐 음수도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n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했으니까 누구겠어요? 이게 540도 아닙니까? 그쵸? 이거 3번입니다. 3번. 조심해라. 너 그러다 저 삼각대를 딱 쳐갖고 핸드폰이 팡 터져서 깨지는 순간 난 핸드폰을 또 사야 돼요. 일이 커져요. 괜찮겠나요? 뒤로 넘어가서 쭉쭉쭉 가서 311. 서영아 너도 이거 못 풀었어? 네. 왜? 네가 정말 정령 사람이야? 이거 봐봐. 문제에서 넓이가 81파이예요. 그럼 요놈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란 소리니? 9. 그리고 호 AB 여기를 이제 AB라고 잡았네요. 에 대해서 AB라는 호의 길이는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8. 근데 9야. 그럼 부채꼴에서 9니까 각이 어떻게 돼요? 헐. R세타가 호의 길이 아니냐? R 세타가 호의 길이잖아. 그럼 얘 얼마예요? 2. 단위를 얘기하자면 얼마? 라디안. 2라디안. 아니 얘들아 라디안이란 말 안 써도 되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라디안이란 말이 나오면 니네가 분명히 당황해서 혹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라고. 2라디안이에요. 뭐 대충 우리 그때 1라디안이 대충 57.1도 정도라는 거는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거든. 2라디안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 선분 AB. 이 선분 AB를 우리가 두 글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현이라 그러죠. 현. 너 현의 길이 내가 어떻게 구하랬어? 니는 중3 때도 원 나한테 배우고 고1 때도 배우고 이거 가르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씨. 현의 길이는 무조건 반띵의 2배를 구할 거예요. 반띵이란 소리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길이가 절반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절반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환경에서 구한 후에 2배 주는 게 무조건이야. 알겠니? 절대 한 번에 못 구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2라디안이었으니까 여기까지 1라디안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각도가 1이고요. 얘가 9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는요. S자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9 사인 1. 그러니까 전체 호의 길이, 전체죠. 현의 길이는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18 사인 1 이렇게 쓰면 끝나겠네요. 서영아,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네.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2개. 2등분 해가지고. 그치. 반띵의 2배. 2등분 한 거에 2배. 그러니까 수선의 발, 피타고라스. 바쁘지? 이것저것 공부하느라 너네가 힘들어서 그래.
시험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상적인 애들이 나오질 않지. 자, 3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의 부채꼴 OAB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대요. 오, 예. 반지름의 길이 R, 호의 길이 R. 그럼 여기 얼마? 1.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점 H가 B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BOH. B 어떻게 쓰지? BOH. 요놈의 넓이가 2 탄젠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BOH 이거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 너네 이거 쓸 수 있지. 1이랑 R 가지고 쓸 수 있지.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테니까 2분의 1에다가 R 코사인 1, R 사인 1 이걸로 계산해 줄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해주니까 얘는요 2분의 R 제곱에 사인 1, 코사인 1이라는 값이고 여기는 얘들아 2 탄젠트 1이잖아. 탄젠트랑 사인, 코사인이 다 섞여 있으면 이거 하나로 웬만하면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탄젠트를요 2 사인 1 나누기 코사인 1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둘이 같다라는 식을 쓰시면 사인 1은 어차피 0이 아니므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자 이렇게 우당탕탕탕 곱해주시면 2를 절로 곱했을 때 4 사인 아니지 4가 계산 안 보여. 나 몰라. 코사인 1분의 2는 2분의 R 제곱 코사인 1인 거지? 내가 잘 못 보겠어서 2 곱하니까 4는요 R 제곱 코사인 1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하는 거니? 호의 길이 AB R 구하는 거네. 그리고 여기서 R 구해주시면 R 제곱이 코사인 제곱 1분의 4. 그러니까 R은요 루트 제곱근을 씌워줄 거니까 코사인 1분의 2 있으면 끝나죠. 여러분 코사인 1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1은 1라디안이 57.1도래매. 그럼 코사인 57.1도는 뭔지 몰라도 어쨌든 양수지? 그래 끝. 됐어? 그 다음 333 여기가 O고요 B고요 A예요. 길이가 6인데요 너도 6일 거고요. 근데 여기가 파이래요. 부채꼴의 넓이를 갖다가 S라고 했네요. 저 S는 얘들아 이거 구해지지? 2분의 1 R을 쓰면 되지? 2분의 1 RL 쓰니까 얼마야? 3파이겠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T가 뭐야? 삼각형 P. 이렇게 하나 잡아서 삼각형 이놈의 면적을 갖다가 T라고 했을 때 T분의 S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T의 값을 그냥 3이라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 OPA라는 것의 넓이를 이제 3이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은 문제에서 뭐 OP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6이잖아. 파이잖아. 그럼 R 세타에서 얘 나온 거니까 얘가 얼마예요? 그치 6분의 1 파이 30도 맞습니까? 네, 이 정도는 알 수 있네. 근데 나는 이 삼각형 넓이가 3인 건데 이거 3인 걸 어떻게 쓰지 우리가? 특수각이잖아. 그래서 1대1 루트 3에서 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봤는데
삼각형 늘리고 할 수 있잖아. 2분의 1 변 사인 기인각.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물론 삼각함수 활용해서도 배우죠. 근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네, 이게 얼마다? 3이다를 이용해 줄 거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시걸랑 그럼 2분의 1이랑 얘랑 만나면 4분의 6이라서요. x는 4분의 6을 넘겨주면 6분의 4 이렇게 써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OP 길이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뚜루뚜뚜뚜뚜뚜. 뒤로 쭉 더 가보시면 355는 맞았던 것 같고 둘 다 369 369 어? 어? 충격이네. 아니다. 너네 369 노래 알아? 이렇게 369 하는 게임? 이게 로제 노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그 아파트 게임이 근데 인트로가 진짜 그렇게 하나? 아파트 아닌데 내가 대학 너무 옛날인가? 아니 방금 내가 369 하면서 너무 추억이 돋아가지고 369 이랬는데 로제에게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지. 표절 아닌가? 자 여기 봐봐요.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요. 호의 길이가 5파이래요. 야 그럼 이거 보고 벌써 일단 반지름은 나는 끝났어요. R 세타, R 곱하기 세타를 했더니 5파이여야 돼. 그러니까 파이 쥐고 3 넘겨주니까 이게 15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랬는데 문제에서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갖다가 계산하래요. 이 안에 원을 내접해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원이 내접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반지름, 원은요 중심이 생명이니까 중심을 그냥 찍고요. 접했으니까 수선의 발 내리시면 이게 되죠. 그쵸?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릴 거예요. 너무 생명이에요. 이렇게 연결해도 얘는 이제 접하는 점으로 연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들아 이거 중심 요 부채꼴의 중심에서 요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들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중줄 했으면 알잖아요. 그치? 합동이죠?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요 3분의 파이라는 게 각각 6분의 파이씩으로 쪼개질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들아 여기 있는 요 하늘색 선도요 대칭이지. 즉 내가 지금 강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요 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하면 그대로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노란색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요 흰색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하늘색 선에 대해서도 요거 원 대칭일 거라고요. 그쵸? 이것도 어차피 이 부채꼴도 어차피 원의 일부잖아. 원은 항상 이게 균등하다니까. 이해됐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 구하는 거 맞아?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반지름 너도 반지름이구나. 근데 이게 15였으므로 요 노란색 길이는 얼마예요? 15-r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얘는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얘가 6분의 파인데 이게 r이고 얘가 15-r이구나. 그럼 얘가 직각인 거니까 얘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1대 2대 루트 3이겠네? 그래서 r 대 15-r이 얼마다? 1대 2다. 그래서 2배 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r 값이 5인가요? 됐나요? 네, 그래서 내접하는 원의 넓이 정답은 25파이 가주면 되겠네. 끝.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쉬고 쉬어요. 같이 가요? 에? 저 따라가요? 뭘요?